대출 이자 계산 상한 구현하기. 대출 라이프 계산기 사이트에 들어서 지금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보기 위해서 들어왔습니다. 대출 금액, 대출 기간, 대출 금리를 입력하고 해당 상환 방법을 하게 되면 이렇게 계산 결과를 보여줍니다. 근데 여기 대출 라이프 계산기에는 거치관이 없네요. 대출 금리 안내를 클릭해서 대출 금리에 대한 정보를 보고 있습니다. 주택 대출, 주식 매입자금 대출, 보험 계약 대출 이렇게 해당 금융별에서는 취급하네요. 신용 대출도 안 보이고 뭐 어차피 제2금융 중에서 자기들 자산 운영하는 거에 한정되어 있다 보니 아마 이 정도로 해서 끝내는 것 같습니다. 보금자리론을 클릭했더니 연결이 제대로 안 되네요. 저쪽 주택금융공사는 아마도 그쪽 링크한 페이지를 변경한 것 같은데 KB 보험 이쪽 회사에서는 그걸 제때 반영을 안 하고 있네요. 해당 그림은 제가 작성한 프롬을 지금 실행한 겁니다. 지금 원리금 등을 보여주고 있고요. 도표로 이제 이자와 원금 상환의 추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래 두 개도 이런 식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은 원금 균등에 대한 추이를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 원래는 원금 균등 금액 5만원이 보이네요. 해당 화면은 만기 일시를 보여주는 겁니다. 보시면 일정 기간 동안 이자만 쭉 내다 마지막에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걸로 해당 끝납니다. 위에 보였던 그 화면들을 어떻게 구했는지, 어떻게 구성했는지 얼추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로직상 이제 원리금 균등이나 원금 균등을 먼저 구하고요. 거기에 따라 이제 이자 계산을 하고 그리고 원금을 계산합니다. 이자는 산식이 대출 잔액 곱하기 일수 곱하기 금리 나누기 연일수입니다. 근데 해당 프로그램은 개발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또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냥 월수 1 나누기 12 그러니까 일수 365일이 아니라 30 나누기 360을 적용해서 진행할 겁니다. 차후에 실무에서 할 때는 이렇게 안 하고요. 물론 이제 상하게 할 때는 이제 고객들이 이해하기 쉽게 보기 쉽게 이제 30 나누기 360을 하지만 실제로 뭐 하는 경우는 1수 나누기 360 합니다. 물론 이제 원리균등 같은 경우는 이제 30 나누기 360 할 수도 있고요. 어디는 그냥 365 나누기 1수 나누기 365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해당 금융기관에서 보시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진행하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원금을 구할 것 중에 원리금 균등과 원금 균등이 좀 다릅니다. 원리금 균등은 이제 원금 균등 금액 빼기 산출된 그 금액에서 이자를 빼면 원금이 나오고요. 원금 균등 경우에는 앞단에서 이제 원금 균등을 구했기 때문에 그걸 그냥 대입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되고요.
해당하면은 기존의 원리균등 프롬의 거치관과 합계를 반영하여 추가로 구성했습니다. 보시면 거치관의 0일 경우와 거치관이 10인 경우를 해서 했습니다. 보시면 12달 동안은 만기일시와 같이 이자만 상환하고 13회차부터는 기존의 원리균등처럼 월부금의 상환원금과 상환이자가 합산된 금액을 상환하는 걸로 보여집니다. 앞에 세 개 캡처하면은 각각 만기일시, 원금균등, 원리균등을 통합한 하나의 프로그램에서 구현한 거고요. 지금 이 소스는 바로 위에 있는 원리균등 프로그램의 소스입니다. 나중에 코딩을 하고 나서 혹시나 통합하려고 할 경우에 해당 프로그램을 손을 봐야 됩니다. 그건 뭐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뭐 쉽게 할 수 있을 거고요. 아마도 그래도 여기서 바꿀 것들은 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여러분이 하다 보면 이거는 조금 변경 좀 해야겠다 또는 추가되겠다는 것들이 있습니다. 프로그램상에서 보면 자바는 만약 소수점이 이제 올림이다 보니까 이자 금액이 큽니다. 이런 단위에서 버림할 경우 이제 0이 되는데 자바는 소수점 이하를 올림하기 때문에 금융에서는 보통이 아니라 이제 일반적으로 버림을 합니다. C 언어에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버림인데 자바에서는 올림이기 때문에 일부러 버림 함수를 써야 됩니다. 플로우를 쓰면 되고요. 자릿수에 따라 이제 지정해 주면 됩니다. 그건 조회 보시면 될 거고요. 해당 소스는 아트 오브 자바라는 책을 그대로 옮겨서 했습니다. 여기부터는 그리드 때문에 추가로 저가 한 겁니다. 사실 이 책이 하도 오래돼서 2004년도에 출판한 거네요. 보니까. 그래서 조금 화면이 많이 부족합니다. 뭐 이거는 외부로 구현하든 뭐 여러 구현 요즘에 있다 보니 노직은 거기에 따라가면 될 거고 화면은 말한 것처럼 웹 화면 하든 자바의 새로운 기법 하든 하여튼 20년 전 화면 구현 방법이다 보니 많이 모자랍니다. 요거는 이제 여러분이 하시다 보면서 수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원리금 계산하는 그 산식이 있네요. 요걸 보시면 원리금 등의 금액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책에는 이제 연차로 나왔는데 저는 이제 얼수로 이제 바꾸는 걸로 수정을 했습니다. 실무에서는 연수로는 안 쓰고요. 월수로 해서 계산합니다. 요거는 보시면 아실 것 같고 보시면 만약에 이게 그 통합본에서는 아마도 균등원금 산출하는 게 있는데 만약에 이걸 원금균등으로 이제 그것도 통합하려고 한다면 원금 교환하는 방식을 추가 넣어서 하면은 원금균등도 충분히 여기서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하시면 되고, 그러면서 조금 차이 나는 거는 뭐냐면 원리금융 같으면은 그 이자를 빼면 이제 그게 원금이지만, 원금균등 같은 경우는 앞에 산식에서 대출 잔액 나누기 잔여 회차 이런 식으로 해야 되고요. 만약에 거기에 거치가 있으면 조금 또 고민 좀 하셔서 진행해야 됩니다. 다음 화면은 당시 이자 내역 조회를 출력한 화면입니다. 지금 보니까 연체이자가 잘못됐네요. 그래서 아래 같이 다시 계산을 했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금리가 연체 금리 같은 경우에 이제 5, 6, 8 이런 식으로 이제 단계적으로 적용했거든요. 지금 무조건 3%고요. 그래서 3%를 해서 하는 걸로 했습니다. 생각보다 연체이자가 적을 거로 이제 보이실 텐데, 이건 다 이유가 있고요. 그거는 이제 차후 하면서 이제 금액의 변경 차이 나는 걸 이제 알게 될 겁니다. 일반인들은 이게 잘 모르고 좀 이자 계산했거나 연체를 당해보신 분들은 이제 이해를 하실 겁니다. 아마도 뭐 사회 경험이 없거나 대출 같은 거 또는 뭐 연체 같은 거 안 해보신 분, 특히 은행 쪽 연체를 안 하신 분들은 연체 이자 계산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차후에 이건 어떻게 계산되는지 진행하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